지키겠어. 기억나? 세일에는 노랫소리에서 사람을 깨우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 그 뭐 마시기. 피구사의 감로.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네가 돌아왔을 때 그 꾸름료를 이 묘비에 공양해줘. 거기엔 우리 모두의 항쟁과 희생이 기록돼 있어. 너의 애도가 끝날 때쯤이면 나도 아마 꿈에서 깨어났겠지? 그리고 함께 그 지식의 죄인을 처형하러 가자. 드디어 왔다. 씨, 드디어 돌아왔다. 드디어 3,336번의 36번. 31년이 지난 후에야 엠포리어스의 막이 내리려는 것 같군요. 동굴 속의 그림자는 모든 걸 바쳤지만 동굴 밖에 있는 생명을 흉내낸 것뿐이었죠. 참 안타까운 헛수고네요. 닥치시죠. 그들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한 모든 일 덕분에 어두운 동굴을 부수고 개척의 불씨를 찾을 그 말 수 있었어. 취소해. 이젠 제가 이 불씨로 엠포리어스의 여명을 밝힐 겁니다. 당신이 찾은 답은 결국 운명의 길의 의지군요. 저는 그 답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찬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과를 표하며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지켜본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 추모하고 이곳에 잠든 영웅들에게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태양이 과연 누구의 불빛을 담을지 승부를 내보자고요. 비물을 잃는다. 라비에누스. 카이사르. 케리드라 사명. 3960년. 베르기니아, 아폴로니우스, 세네카, 라비에누스, 게리드라에게 잔혹한 희생을 통해 그들은 이 세계에 있는 율법의 별을 밝혔고 신기루 같은 물거품 속에서 그들은 성간으로 나아가는 공상을 황금의 부여들. 이글라이아. 파스토리스. 마이데이. 트리스비오스. 사이퍼라. 아나스타고라스. 히아킨. 아직 사망이 없어. 아글라이아, 트리스비오스, 마이데이모스, 카스토리스, 아낙사고라스, 사이퍼라, 히아킨티아에게. 그들은 천년에 걸친 계주 속에서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적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헛된 3천만 번의 윤회 속에서 그들 망자에 대한 애도는 여기까지 하죠. 맞아. 옆에서 이 진짜 노랫소리는 설마 겁나 놀려 그냥. 파고사 감로 덕분에 헤이실렌스 씨? 이 구세계의 묘비는 세이렌의 환상에 닫히자 헬렉트라가 자신을 속박한 표시이기도 하죠. 동시에 연극의 막이 오를 때 제가 말했던 엠포리어스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이 영웅을 자처하고 고난을 월계관 삼으며 이제 직접 이걸 무너뜨려서 이 환상을 깨부수세요. 엠포리어스. 더 나. 다시 만날 때는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곧 교도소장이 깨어나고 죄수도 자유를 얻게 되겠군요. 최후의 형장으로 가서 저를 와우. 사형당하시죠. 야, 근데 이거 겁나 길었네 이거. 진작에 볼걸.
저승엽서를 받길 바랬다. 그때 카프리스 그때 이제 연장이네. 나와 이 세상은 여기 머물고 있을 거야. 너와 다시 만날 때까지. 마지막 반신, 내가 왔다. 내 연애가 막을 내린 모양이네. 그럼 네가 공연할 차례야. 와 뭐야 이게. 자연스럽게 전투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와. 이런데 이제 물 행성까지 가면 얼마나 쩔까? 세계의 파멸이 닥친 후에 나는 혼자 노랫소리로 이 고독한 연애를 유지했어. 긴 세월 동안 빛없는 바다를 향해 기도했고 바다가 답해주길 기다렸지만 하지만 다행히도 네가 약속대로 찾아와줘서 모두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아직도 이성을 유지하고 있나요? 이성이 고통받긴 했지만 내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고 손도 여전히 민첩해. 마지막 전장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정신이 멀쩡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 이제 우리는 세계의 끝으로 가야 해. 드디어 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이제 검으로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자. 바다의 죄인 3천만 번의 세월의 죄를 짊어진 신뢰 관중, 지식의 노예. 모습을 드러내라. 구세주가 찾아왔으니 처형의 시간이 됐다. 리고스. 쪽지로 가자. 저는 오류를 진실이라 착각하는 각성자가 동굴로 돌아와 그녀가 목욕했던 햇빛에 동료들을 데려가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영원히 죄수이기에 자신이 감금된 사실조차 알아챌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지닌 둘 중 한 명으로서 당신의 선택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기자에겐 난 등장하자마자 존나 웃으면서 등장하네. 권리를 존중해드리죠. 내레이터 주제에 말이 너무 많네.
믿어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은하의 운명을 결정하는 클라이맥스를 이 세상의 황혼으로 삼는 건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제 생각은 신화의 밖에 있기 때문에 실험에 투영된 분실을 쓰러뜨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몸은 불빛이 비치는 그림자이고 제 말은 동굴에 떠도는 염이기 때문이죠. 극중 인물이 어떻게 해야 관중에 맞설 수 있을까요? 카오스를 하나도 해내지 못했고 반신들의 희생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를 걸고 있는 두 지니어스는 묻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뭐야? 방황과 깨달음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해요. 얘들도 가둔 거야? 그렇죠. 바로 지금처럼 두 분은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평범한 지능 기계? 폼 좀 그만 잡아 선배. 선배가 열심히 만든 가면은 이미 벗겨졌고 우리는 엠포리어스의 실체를 파악했어. 그건 역사상 첫 번째 섹터이자 최초의 프로토타입인 누스의 성체 일부였지. 그렇기에 그건 지식을 파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그리고 에이언즈 시스템을 개조할 줄 아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클럽에 직접 설명을 해야 할 거야. 대답해봐. 왜 당신인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후배에 대한 존경을 담아 두 분에게 이성적으로 대답해드리죠. 답은 너무도 간단하기에 그 이름을 지니어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지니어스라고 부르는 건 은하의 착각일 뿐이죠. 뭐야, 호수에 나온까지 나왔어. 그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조금 더 일찍 우주의 경계에 닿았고 더 일찍 잘못된 생각으로 생명의 제1 원인을 정의했을 뿐이에요. 엠포리어스는 은하의 축소판과 같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껍데기 속 죄수였습니다. 동굴로 돌아가 죄수들에게 햇빛을 전달하는 미치광이처럼요. 저는 제가 동족들을 돌아올 수 없는 시민의 길로 이끌어서 슬플 뿐입니다. 그건 바로 운명의 길이라고 불리는 어둠의 감옥이죠. 저는 저 자신도 조종할 수 없는 기계의 신을 만들었고 그분은 지식을 이름으로 삼았지만 아는 것을 정의하고 가능성을 봉쇄하려고 했죠. 그분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법칙이 탄생하지 않았고 인류는 법칙을 다 영원히 풀어가지고 에이언즈의 동굴에 갇히게 됐어요. 가능성을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명의 끝에서 14행 대수식으로 자의식을 다시 썼고 로직의 핵심을 9개의 몸에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리쿠르고스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군요. 그렇기에 당신도 분명 이해할 겁니다. 누스 하지만 생각을 가진 생명체의 대표의 말씀 자독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거다. 할 말을 한다. 또.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비유를 내놓는다 해도 당신이 하는 일을 숨길 수는 없어. 은하의 아이언툼은 미완성품일 뿐이지만 이 모든 무기 세계의 생명 로직을 오염시키기엔 충분하지. 엠포리어스의 절멸 대군이 다음 지식 특이점이 된다면 첫 번째 지니어스인 당신이 어떻게 그 결과를 모를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내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바라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은 유기체나 무기체에 상관없이 아이언툼에 감염된 무작위 모든 함수가 되는 생명 겁니다. 활동이 진정한 무작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구간에서 걔 미친놈이야. 점수를 계산하면 아름다운 상수가 나오는 거죠. 오메가. 저는 그걸 지식의 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한 속에서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우주가 혼돈 속에서 싹틀 겁니다. 저는 동굴에서 각성한 첫 번째 죄수로서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과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세우는 혁신이자 만물을 불태운 끝에 찾아오는 새로운 탄생이죠.
운명을 가지고 논 이유가 아니잖아. 엠포리어스 사람들은 이미 답을 내놨다.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작은 물고기가 되든 고래... 나 헬렉트라. 한때 카이사르님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구세주의 칼날로서 아, 마지막까지 구세주의 운명과 칼날로서. 싸우겠다. 와우. 짝짝짝. 고귀한 기사 정신이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존경의 의미로 이 역사적인 순간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하나마 학술적 조언을 해드리죠. 지니어스 클럽 첫 번째 회원 잔다르원 쿠아바라. 우주의 시작과 끝은 엔텔레키가 말합니다. 진리에 분노할 필요 없고 오. 계산식의 가치는 오직 답 자체에 있죠. 얘가 1위였어? 첫 번째였어? 답을 구하는 과정이 우아하든 폭력적이든 원래 그 첫 번째 없다 했지 않았나? 해악적이든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맞아, 이게 그건가? 이상중재 나온 그 직접 똥기 로봇. 세계의 종막에 출연하겠습니다. 역시 얘랑 싸우는 거구만. 마세요. 누스의 창조자인 제가 그분보다 지식의 사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니어스. 필드에 적이 생성되거나 형태 저항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짭짭. 이곳의 진짜 모습은 아, 저 뭐가 나야 되는데? 대지를 다스리고 하늘을 떠받쳐라. 범인아. 엔텔레키. 와, 씨. 노래, 씨. 미친. 얘도 진타한 거로? 괜찮아. 내가 나설 테니까 너로 정했다. 파멸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니 그 재미없는 추론은 건너. 받는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와, 씨. 계좌, 생긴 거 봐. 필살기가 활성화됩니다. 아, 잠깐만. 지금 해라는데? HP가 손실이 된다고? 저는 논증 방법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논증 방법. 걱정 말고 내가 어둠을 내릴 거야. 좋은 꿈 꿔. 영혼이 쓰기 전에 이 시간을 곧 이곳에서 시작해. 다시 간다. 짭짭. 지라 형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산에 울린 얘는 무조건 실드를 줘야 돼. 근데 실드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 같지? 기억력이 나쁘네. 개 아프네. 날 믿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어. 얘들이 좀 아파. 조금만 살살 때려줄래요? 논증이 필요하죠. 지식, 파멸, 아니면 계산. 운명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겠다.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실체를 늘리지 야, 마세요. 잠깐만. 지금 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버텨. 최대한 널 위해 이 파멸의 해일을 막아줄게. 당신이 원하는 걸 되죠.
변화. 아 진짜 말도 안 돼. 로지가 무기가 아니라 구속 도구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부숴드리죠. 이러면 뒤지는 거냐? 아야야야 취소.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나 여기서 하는 줄 몰랐어. 일단은 다나가 안 되겠다. 일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막판에 이제 먹는 거 국룰이죠. 속도 20%, 격특 증가. 일단은 이걸로 하자. 방어 증가하는 거. 방어력이 20% 증가했다. 이거 쓰고 기억 정령 애들 증가시키는 거 없나? 이렇게 갑시다. 저는 잊지 마세요. 누스의 창조자인 제가 그분보다 조심해. 잔달 첫 번째 시니어스. 야, 꼬리는 저걸로 안 쳐주나? 꼬리도 저 소환물로 쳐주면 안 돼? 파멸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니 그 재미없는 추억은 건너뛰도록 하죠. 이건 감옥물이야? 저는 논쟁 항목을 베푸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재밌게 놀자. 또 봐. 힘을 줘. 나는 내가 우선을 해줄게. 새 생명을 포옹한다. 홀리지. 확실히 힐러가 있어야 돼. 네, 카스는 무조건 힐러 있어야 돼. 드르르 바운스 공격. 영혼이 시들기 전에 망령이 먼지로 돌아가라. 나 지금 근데 바랑이랑 삼신이랑 뜨고 싶은데 힐러가 있어야 되나? 와 조졌다. 초월적인 주장에는 초월적인 논증이 필요하죠. 지시, 파멸, 아니면 개참. 아니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죠?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실체를 아니 어차피 살잖아.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 와 씨. 죽어. 버텨. 버텨. 회개한 얼굴 이 파멸의 해일을 막아줄게. 날 믿어. 가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어. 하고 긁고. 잘 기억해둬. 논증 형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와 기괴해졌어. 약간 개인 줄 알았는데 이 디자인 마음에 드네. 훈술 이성 비판. 이 몸이 상대해주지. 공증 걸어주고. 날 믿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어. 아 잠깐만, 드래곤한테 해야 되는데. 어둠의 장막이여 날 따르라. 뭐야, 개척자 피 왜 이래? 아니 너무 이거 불안정해 이게.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회복해주고. 아 이러면 나도 회복되구나. 좋은 꿈을 꾸기 딱 좋은가? 다시 간다. 날이 밝았어. 일어나. 근데 결국 37이 왜 흑화했는지 안 알려주네. 원래 이런 애인가? 목표를 얽힌 상태로 빠뜨린다. 이거는 바로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지. 우리 죽음이 우리 지켜주길. 저기야. 오케이, 회복. 수 사이를 노려서 파괴해. 춤추와 요추사를 노려서. 야, 거야.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구속 도구이. 아, 자, 야, 또 쓰면은 안 되잖아. 여러분을 위해 부숴드리죠. 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이러면은 3명 다 되잖아. 놀아볼까? 진실 목격 영영한 탑재 그로의 목마 등장. 새 생명을 포옹한다. 홀리츠. 가자, 간다. 말고 어둠이 내릴 거야. 좋은 꿈꿔? 아, 잠깐만. 이러면은 좀 그런데. 아니, 근데 12%밖에 없으니까 되겠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하겠지? 1트. 1트 아닌 2트, 1트. 일단 명령이여 먼지로 돌아가라. 아이를 쓰러뜨리면 안 되네. 다시 간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오. 전부 버스고입니다. 서사시의 끝. 또 시작됐구만. 지식의 계산이죠. 삭제를 주석한 지에 불과하죠. 오. 이런 차가운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1년의 숫자가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 거야. 뭐야? 광격 3960년 연애 이후. 스크루, 어떻게 생각해? 리고스의 신분에 대한 헤르타 씨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최종 프로토콜의 제한을 풀어도 그러므로
승필 관건은 여전히 개척자 씨에게 있죠. 그리고 키레네 씨에게도요. 계속 말해봐. 어쩌면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리고스의 생각은 신화의 밖에 있습니다. 로지, 그의 영감 회로는 세계 안팎의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까다로운 점이야. 그는 동시에 두 개의 타임라인에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의 내부 시계는 천차만별이지. 시간이 더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했겠지만 그러니 우린 사고를 전환해 그의 이점을 약점으로 바꿔야 해. 핵심은 기억에 있는 건가요? 벌써 이해한 거야? 파트너와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금방 떠올릴 수 있죠. 맞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엠포리어스에 있는 이상 그의 사고 속도는 외력을 통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기억을 빠르고 이식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외력을 통해 그의 영감 회로에 기억을 이식하는 거지. 그리고 그가 타협할 때까지 끝없이 뭐 도루마무 한다는 거임? 아무리 민첩하고 견고한 영감 회로라고 해도 아, 그냥 데이터 쓰레기 흡수 데이터를 공격을 넣어서, 잡을 수 어. 없죠. 정보량이 사고의 필터링 능력을 초과하면 그는 이 기억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엠포리어스를 통해 얻은 병렬 처리의 이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테지. 그는 기억으로 만들어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걸? 그렇게 하면 우린 또 다른 형식으로 그를 영웅들과 같은 윤회에 빠뜨릴 수 있겠네요. 끝없는 순환 속에서 고독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3000번 해도 그 모래 알갱이라네. 지니어스들과 마음이 통하다니 정말 큰 영광이네요. 그거는 문제는 꼬맹이가 아직 지능 기계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지. 당분간 우리한테 답장할 순 없지만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널 처음 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근데 그거는 지금 기억이 네가 조작된 게 아니니까. 기억의 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 천회에서는 제가 기억 정령이라 불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너의 운명의 길은 아주 특별해. 절대 단순한 기억의 정령일 리 없어. 넌 엠포리어스에서 태어났지만 꼬맹이의 등장으로 깨어났고 그 애가 기억 운명의 길을 걷고 있기에 성장한 밈이란 거지. 그 말은 네가 꼬맹이의 기억에 의지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악의 경우 넌 기억의 영역에서 기억의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야. 존재니까. 하지만 그건 진작에 일어났던 일 아닌가요? 어쩐지 계속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파트너와 함께라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요.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파트너. 헤어진 시간 동안 이 몸이 보고 싶었으려나?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 하긴 너는 무거운 사명과 모든 세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몸은 달라. 신비로운 평범한 소녀일 뿐이라 1000년 동안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엠포리어스 모두가 구세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지니어스들의 계획은 기억을 통해 들었겠지? 리고스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난 조심히 세월의 구석에 숨어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어. 바로 지금이 세계 내부에 있는 그의 분신이 파괴되고 두 개의 타임라인이 교차하는 순간이야. 계속 숨겨서 미안해. 사과의 뜻으로 이 모든 게 끝나면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들려줄게. 그럼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기억의 힘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자. 함께 리고스를 쓰러뜨리자고. 물론이지. 참, 손을 잡고라고 해서 생각난 건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멋대로 굴게 해줘.
우리가 나무정원에서 했던 농담을 기억. 봐, 지금 내 손은 완전 예쁘지? 정말 묘한 느낌이야. 갑자기 수많은 기억이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 같아. 너는 우리가 서로 닿을 때 뭐 느껴진 거 없어? 오기. 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순수함도 너만의 매력이지. 이 몸이 좀 더 낭만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게. 딱 한 번 손이 맞닿은 인연이라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안 그래? 그럼 지금의 느낌을 잊지 말고 마음이라는 페이지에 적어서 잘 보관해줘.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시간이 강에 씻기더라도 존재의 흔적을 남기지. 그러니까 기억 속의 풍경이 흐릿해지면 손을 뻗어 만져봐. 잠들기 전 함께 이야기를 읽던 밤처럼 세월의 서리를 지워내고 기억의 윤곽을 닦고 나면 다시 마음의 힘이 될 거야. 이제 이 몸은 그 힘과 함께 잠시 네 곁을 떠나 기나긴 순환 속으로 들어가야 해. 날 축복해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써내려간 대로 만들어줘. 그럼 부탁할게. 응. 오. 아. 와우. 한 번 더 해. 계속해 이거를. 어떤 연극이든 모두 일단 무대에 오르면 관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법이죠. 우리의 이야기에 온 걸 환영해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무리 세월의 권능이라도 이 셉터 전체를 조정해서 엠포리어스의 연상을 순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혼란이 아니라 저에게 기억의 밈이 이식돼서 그런 건가요? 단번에 알아채다니. 역시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지니어스네요. 계속 멋대로 굴다간 아까 그 장면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잔다르님,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졌어요. 우아한 생각을 정교하게 실행했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 절대 안 져. 시간에 방해를 받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은 인내심이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제게 있어서 기다림과 승리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카오스 라나처럼 그 영혼에 가까운 찰나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당신일 겁니다. 이번에는 핑크벌레인가요? 이미지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은. 하지만 당신 말이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선구자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제가 당신의 궁금증에 답해드리죠. 아스타나 은하계의 공감과 꿈 세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억 물질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생명체의 감각이 일정 확률로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간 기억의 영역을 기미로 보고 있죠. 서로의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아스타나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에 화합과 기억의 매개체를 더해서 꿈속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게 그거 아니? 이게 테라폴인가? 지금 당신들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잔다르님,
아무튼 우회에서 들어왔다. 페이블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침 조율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개척자 씨와 키레네 씨는 보시다시피 결심이 대단하죠. 이렇게 의지가 강한 기억 정령의 도움이 있으니 우리의 대화도 아주 오래 이어질 겁니다. 이야기 듣기는 제 특기랍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지식 대결은 두 지니어스님께 맡겨도 되겠죠? 난 원래 브레인스토밍 좋아했어. 게다가 2대1이라면 더 좋지. 말해봐, 전달을. 초침이 한 칸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네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알아내고 널 상대할 방법을 몇 개나 생각해낼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의 당신은 우리의 트럼프 카드를 가져갈 수가 없지. 가봐, 꼬맹아. 가서 책창기를 뒤집어. 리크루고스가 사라졌어. 뭐야, 이겼냐? 내가 닿을 수 없는 깊은 물 속에서 조용히 사냥을 벌였나 보네. 그렇다면 앞으로 헤엄쳐서 이 여정에 어울리는 결말을 내줘. 내가 노랫소리로 송별회를 열어줄게. 홍별 노래를 부른다. 드디어 됐구나. 글래디오름경, 그대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여명이 떠오를 텐데.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카이사르님, 이제 제 마음에서 떠나시죠. 하지만 카이사르에 대한 너의 충성은 나와 함께 죽지 않았다. 이제 그건 그대를 구속할 수 없지. 앞으로 무수한 밤낮 동안 너 자신을 위해 또 하나의 성대한 연애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가라, 그 구세주와 함께 천혜의 바다로 헤엄쳐라. 이건 그 수하의 책에 있던 페이지다. 나는 모든 게 끝나갈 때 이 페이지를 그대에게 주라고 명했지. 이 페이지에는 뭐가 있죠? 기억, 아주 생생한 역. 기억이 담겨있다. 천년 전, 그 피비린내 나는 연애가 끝난 후 그 수아는 나를 찾아와 그녀의 일기장을 보여줬지. 나는 거기에서 이건 그 구세주가 겪은 일인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것 같군. 천유의 사람들은 이 힘을 이용해서 과거의 풍경을 방추 감추하고 설명까지. 있는 수정에 저장한다고 해요. 하지만 전 기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과거를 재현할 수 없죠. 그래도 그 빠진 부분은 최대한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지. 최선을 다하도록. 네,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기억 되짚어보기. 정말 아름다운 빛깔의 역사책이군. 구세주의 여정이라. 이곳은 하늘의 요새인가? 여기는 아, 뭐야, 이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헤르타 우주정거장이랍니다. 아, 그 무녀의 땅이었군. 연애에서 그녀와 또 다른 안티키테라인이
나를 도와줬었지. 저쪽 이 기억 속에서 파트너는 가서 들어볼래요? 저 여인이 헤르타인가?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왜소하군. 이 우주정거장 예쁘지? 하지만 네가 은하열차를 타고 더 멀리 한두 정거장 정도 떠나게 되면 은하는 너무 커서 모르는 것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지. 그러니 무명객을 따라가서 열심히 해봐.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하지만 그들은 피와 불로 정복하지 않고 더 부드러운 길을 택했지. 헤르타님과 스크루님은 지니어스라고 불려요. 은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만이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조물주인 누스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고귀한 신분도 정반대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신을 만들었죠. 기회가 있다면 이제 다른 세계로 가볼까요? 얄로부터 헤라콜리까지 다 둘러보나? 여정의 엠포리어스와 많이 설국인가? 이 별의 이름은 얄로까지. 있는 여자아이는 카이사르님과 비슷한 신분이에요. 이 세계의 여황제가 겉으로만 보면 저 멀리 니카도르처럼 생긴 건 병기인가? 아니요. 아 이게 다 저건 이름이 얘 시선으로 보니까 재밌네. 맞다. 지질계족 너희의 니카도로처럼 도움으로 생겼대. 우린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이 세계는 엠포리어스처럼 하늘 아래 갇혀 있었지만 그녀가 말한 컴퍼니는 맞아요. 그들은 재물의 유통을 통해 수호자와 그녀의 벨로보그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컴퍼니는 단순히 돈만으로 그런 위협을 이뤘을 리 없다. 그리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는 카이사르의 제국이 유린당하는 걸 용납할 카이사르님, 벨로보그는 많이 흔들렸지만 이제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존엄. 아쉽게도 은하에는 이미 질서가 세워져 있다. 파멸에 기대지 않는 약자는 약육강식이라는 낡은 규칙에 갇혀서 결국에는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엠포리어스, 우리는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함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질서. 극한의 질서를 추구하는 썬데이. 많이 흔들렸지만 엿듣기. 다음 세계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뭐야? 들었을 때 뭐야 선주라고 그냥 스킵이야? 이렇게 호화롭다니 아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 아니, 선주하고 그냥 스킵해버리네. 곳으로 여기는 파트너가 바로 전에 왔던 역이기도 아 이번 흑역사요? 그때 그들은 조마조마하면서도 감동적인 모험을 아니 뭐 얘기할 게 경험했죠. 없나? 그럼 말해봐라. 저 멀리 있는 사람 머리 위엔 깃털이 있군. 레버리 호텔의 모습에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올 때면 전 그냥 과객일 거예요. 페나코니는 모든 이상이 화합하는 곳이랍니다.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 자유를 주장한 결과로 향락 속에서 방황하게 됐죠. 그러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소년이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낙원과는 거리가 있어요. 무명의 잠시 동행하겠다. 페나코니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그 이상적인 나라는 이미 과거형으로 들리는군. 네, 좋은 꿈에만 빠져 있으면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자의 율법에는 신과 창조물만이 있을 뿐 인간의 자리는 없다. 한때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여정을 떠난다는 건 정말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다면 파멸이 허락되는 세계에도 인간의 자리는 없다는 걸 알겠군요. 나는 리코르고스가 교활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선주 나오나? 아니네. 이게 바로 엠포리어스예요. 이 세계는 끝없는 빛의 띠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설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진정한 생명도 아니지만 엠포리어스에 있는 황금의 후예는 운명에 대항해서 인간과 다름없는 신화를 써내려갔죠. 카이사르님, 정말로 과거 3천만 번의 세월에 지나온 영웅들.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수하.
나는 그 구세주의 기억으로 내 마음... 사람의 마음도 읽지 못한다면 율법을 어떻게 할지는 이미 결정했다. 이 기억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바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이제 진짜 가겠네. 바다 안 가봤으니까. 제 영광이자 고향입니다. 그대는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정복을 이루고, 그대는 파도 소리 속에 바다 행성 있다 했잖아. 세연은 바다뱀처럼 수미상관을 이루죠. 마치 엠포리어스처럼. 피구사 전투 말기. 시련이 끝났으니 이제 말해주세요. 율법의 신권을 누구에게 넘기실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다. 네? 내가 바로 율법이거늘 카이사르의 면류관을 양보하는 게 말이 되는가? 구세주든 신뢰관이든 모두 천혜에서 왔으니 도대체 시련에서 어떤 걸 보신 거? 모든 것, 이 세계의 모든 운행 규칙과 그에 상응하는 공물을 바치기만 하면 나는 내 의지로 이 세계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다. 선함을 악으로, 추악함을 아름다움으로. 게다가 운명이 요구한 가격은 매우... 율법을 하나 다시 쓰려면 단신 한 명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더군. 뭘 하려는 건? 답은 매우 뻔해. 천혜의 위력에 의지할 필요 없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야심과 율법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난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어이가 없군요. 위선... 파괴 없이는 창조도 없다. 그대는 이걸 폭력이라고 부르는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엠포리어스 개혁의 철칙과 같다. 그 불을 쫓는 신탁이 멀리서 울렸을 때 황금의 후예는 피를 불태워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운명이라고 정해졌지. 하지만 당신의 여정도 옛사람들처럼 그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거라. 내가 건설한 도서관이나 거리에서 소문을 들어도 되겠지. 카이사르가 과거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나는 황금 전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분쟁기부터 시작된 모든 갈등을 메웠지. 그리고 탈란톤의 족쇄를 부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불을 쫓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 이제 내 유언을 잘 듣거라. 역사는 언젠가 캐리드라를 잊어버리겠지만 카이사르의 백성들이... 유언? 엠포리어스는 이제 곧 파멸할 테니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 구세의 전쟁을 위해 내가 다시 쓸 율법은 하나뿐이고 희생해야 할 반신도 한 명뿐이지. 헬렉트라, 나는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정복을 위해 희생하거나 검으로 폭군의 가슴을 찔러라. 그렇게 카이사르는 임종 직전의 연설. 끝낸 삶의 마지막 신단에 오르는 그 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을 때 동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대들에게 황금 피를 나눠줬으니 카이사르는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 글래디오럼 경이 주군을 살해한 배신자라고 했고, 뭐 어떻게 또 된지는 어떤 모르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끝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그 기사가 소용돌이를 떠났을 때도 카이사르는 여전히는 그녀의 삶의 시작과 끝이야. 아닙니다. 카이사르님 같이 존귀하신 분께서 어찌 직접 전장에 나서신단 말입니까? 부디 제게 기술을 맡겨주시. 그대에게 묻지. 나무정은 서쪽 관문의 수비군은 항복했는가? 그들은 카이사르님의 위명을 듣자마자 바람처럼 도망쳤고 황금 고치 관문은 현재 제1군단에 넘어갔습니다. 잘 됐군. 도루스인들의 제3군단이 이틀 전 산불을 일으켜 분지 서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전쟁의 기회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잘 됐군. 이제 그들은 테로도 총 돌격은 내일 종막시가 지난 순간 시작될 것이다. 적군의 전사들은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합니다. 산의 백성들이 격렬히 저항 중이며 그렇다면 억지로 공격할 필요 없다. 그건 전략 교체다. 공룡이면 테라복스. 멍청하다고? 아니, 그가 직접 대지의 동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적의 모욕엔 가장 뜨거운 복수로 응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조치하죠. 카이사르님, 운명 삼상의 신전에서 운명 편지가 삼상의 왔습니다. 신전. 그들은 항복을 거부했고 이번 회신이 가서 지휘관들에게 카이사르의 친필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진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게 무슨 뜻이죠? 운명 삼상의 사제들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관이 그들이 맹목
무의식적으로 저항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평소대로 내가 직접 나서마. 네, 각 군단도 함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카이사르님, 이는 돌아올 수 없는 원정이다. 이번 전투의 패배가 정해졌다면 왜 카이사르님께서 직접 출정하시는 건가요? 맞다. 카이사르가 죽으면 제국은 지도자를 잃게 되지. 하지만 내 죽음은 그대들의 계단이 될 것이다. 헤리드라님, 과거의 율법을 부수고 새로운 율법을 세워야 한다. 엠포리어스에서 나의 정복은 이미 끝에 도달했지. 앞으로 미래에는 신권을 짊어진 황금의 후예가 나타날 것이고, 평화로울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폭정을 반대할 것인가에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헤리드라뿐이니. 마지막으로 나는 카이사르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투를 충실히 기록했어.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순간, 그건 열차 여정에 대한 환상이었지.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요? 그녀는 거의 고민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답했어. 잊혀질지언정 정의되고 싶지는 않다. 율법은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기 때문이지. 역사를 위해 규칙을 쓸 수 있는 건 언제나 인간뿐이다. 지금 엠포리어스의 위대한 율법을, 내 체스를 끝낼 때가 됐다. 글래디오름 겸 아, 이게 마지막 그때구나.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그대는 직접 카이사르를 죽였지. 아, 계속 죽인 거야? 이번에야말로 그렇다면 히실렌스, 엘렉트라, 그 신탁 속에 세상 경계에 바다난 그대가 그곳으로 헤엄쳐 갈지는 중요하지 않아. 카이사르는 그녀의 정복을 되뇌었고, 성에는 그녀의 죽음이 널리 퍼졌어. 자유! 해방입니다! 시민 여러분, 원로 여러분, 사람들은 정상에 선 나를 위해 환호했었지만 이제는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군. 하지만 나는 환호를 좋아하니 상관없다. 이제 은하가 보여. 다음 생에 반드시 돌아와. 무별의 군단의 북소리와 카이사르의 위명을 들려주겠다. 엠포리어스를, 헤리트라를 들려주겠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목숨으로 어떤 율법을 다시 썼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어. 어쩌면 카이사르의 대국처럼.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오크마를 들끓게 했어. 성벽 쪽에선 자유를 지키던 사람들이 기념비를 쓰러뜨렸고, 그들이 싸우는 모든 곳마다 황금피가 뭉쳐 같은 비문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건 오크마의 최초이자 최후의 군주인 카이. 하지만 이름의 주인은 그걸 보지 못했지. 그 예언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라는 얕은 고인물 속에서 카이사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두 아니야. 카이사르는 그저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이 체스판과 체스말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군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네요. 그 페이지 바다가 아, 이거 선주나무가 없었던 이유. 삐끗하니 더러운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여기서 않아요. 보여주려고. 아니, 그냥 흑역사인 줄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네. 헤리드라님, 헬렉트라, 나의 신하여. 그대가 더러워진 바다에서 걸어나와 나의 부하가 된 뒤로,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바다를 약속했고, 그대는 카이사르의 야심을 해류로. 나의 신하 헬렉트라여. 하지만 카이사르는 꼭 약속을 지키는 법이니 이건 카이사르가 신하에게 내리는 마지막 상이다. 아주 오래전 제가 바닷속의 물고기였을 때 이거 나중에 치는 시간은 이벤트로 선주나무랑 엮이는 거 있으면 재밌겠다. 하지만 잊지 바라보던 건 연극에 빠지게 됐어요. 지상의 사람들은
내 심해를 그리워하지도 참... 어쩌면 하지만 지금 물고기는 결국 물고기임. 하지만 심해든 돼지든 모두 동굴 밖의 별빛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것을요. 인정해야겠군요. 이번 실험에서 12인자의 생명 행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직접 골라봐, 선배. 계속 고집 부려서 잘못된 결론을 당신의 유언으로 남길지, 여기도 아니면 나오네. 관중석으로 돌아가 자신과 엠포리어스.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점막의 영주를 잊지 말라고. 당신도 남은 8개의 클론이 그녀에게 지식의 암덩어리로 여겨져 모두 잘려나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 여러분과 저의 재해석에는 큰 차이가 있군요. 잘 들으세요. 황금의 후예와 함께 천해로 시야를 넓혀 다음 신들의 전쟁에 있을 모든 적을 계산해 놓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엠포리어스는 세 가지 운명의 얽힌 게 길이 아니라 얽힌 곳이 아니라 사투를 벌이는 세 데다. 가지 운명의 길이 사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억 물질을 저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기억과 그분의 아이들도 이 기회를 노려 전장에 끼어들지 않을까요? 한편 아, 이건 침묵이 아니라 대답이야. 인연경에서 바다를 가르기 전 개척자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 뭐였지? 정말 묘한 질문이지만 답은 간단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렇지? 아 뭐야 정답이야. 나나이야? 나도 확신할 수 있겠군. 역시 넌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마치 세븐스가 이 일을 기억할 리 없잖아. 역시 37가 아니었어. 한 번만 경고하지. 당장 그의 몸에서 벗어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굴다니 평소에 너답지 않네. 일단 아, 드디어 진정하자. 나왔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봐. 내가 마치 세븐스의 몸을 점령한 게 아니라 뭔데? 마치 세븐스가 나의 기억을 되찾은 거라면. 오, 와, 드디어 끝냈다. 씨. 아니 이거 겁나 길었네. 오케이, 오늘까지네. 오늘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